오늘은 전자기 챕터 6 물질 속의 자기장 첫 번째 강의로 자기 쌍극자가 받는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그림은 전류고리가 있고 전류고리가 지금 직사각형 전류고리가 지금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은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전류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magnetic dipole moment가 형성이 되는데 magnetic dipole moment는 크기는 전류 곱하기 그 도선의 단면적, 그래서 수직한 면적, 그래서 제가 n-라고 I times AB의 n-은 뭐냐면 이 전류고리의 단면적을 지금 n 그 단면적이 가르치는 방향을 단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수직한 방향을 n-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요 작은 길이 직사각형의 짧은 길이 2번하고 4번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지금 2번 도선하고 4번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I의 L 크로스 B 이렇게 해주면 한 놈은 뭐 4번 도선은 바깥쪽으로 2번 도선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도선과 4번 도선은 전류의 그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R자로 이렇게 0이 돼요. 반면에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되냐? 1번하고 3번도 보면 요 1번하고 3번은 좀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요 놈은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X축에서 1번하고 3번 도선을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X축상에서 YZ 평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1번 도선은 전류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테고 3번 도선은 전류가 X축에 대해서 반대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스크린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Z축 방향이니까 이 자기력은 1번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I의 L 크로스 B, 그러니까 X 크로스 Z. X 크로스 Z는 마이너스 Y인가요? 그래서 힘이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이 첫 번째 도선에는 왼쪽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IBB, 스몰 b는 이 도선의 긴 도선의 길이고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y 햇 방향. 그 3번 도선은 똑같은 의미로 마이너스 x 크로스 b가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크기가 IBB로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R자로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R자로 따지면 2번하고 4번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1번하고 3번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 도선에 작용하는 네트 포스가 얼마냐라고 하면 R자 힘은 I의 L 크로스 B인데 IDL 크로스 B 해서 이 도선 전체를 패곡선에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자기장이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을 넣은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 적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면 요 이제 변이를 클로즈드 룹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0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0이 됩니다. 넷 포스는 0이 되지만 요 2번하고 4번과는 달리 1번하고 3번 도서는 이제 힘의 작용 포인트, 작용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R자 힘은 0이지만 얘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요거 이제 균일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균일하지 않으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R자 힘이 꼭 0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꼭 균일할 때만 R자 힘이 0이 되지만 균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꼭 0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자 힘은 0이 되지만 이 경우에 이 힘을 보면 이 힘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도선을 회전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회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번하고 3번 도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전력이 발생하니까 회전력이라는 게 뭐죠?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토크가 지금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방향을 이제 x 햇 방향, x축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선이 돌게 돼요. 이렇게 돌게 될 때 그러면 토크의 크기가 얼마냐? 토크는 여기는 이제 그 원점에서 힘의 그 작용선의 그 이제 길이 8의 길이죠. A 크로스 B, R 크로스 F 이렇게 되니까 R 크로스 F니까 2분의 A 크로스 F 요 도선의 변이하고 F가 이루는 각이 이제 세타고 여기도 똑같은 힘이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토크가 더해지게 되니까 여기도 2분의 A 크로스 F 이렇게 되니까 크기는 AF의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AF의 사인 세타가 되고 방향은 지금 X축 방향. 이거는 쉽게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힘 F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IB 힘의 크기는 전류 곱하기 긴 도선의 길이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IBB가 힘의 크기니까 AF 사인 세타는 IAB 사인 세타가 되고 전류 곱하기 AB가 도선의 단면적이죠. 그래서 I 곱하기 AB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그네틱 모먼트의 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MB 사인 세타가 되고 요는 MB 사인 세타의 x 햇 방향을 우하하게 써주면 크로스 프로덕트로 써주면 토크는 M 크로스 B, M 크로스 B, MB의 사인 세타 그죠? M 크로스 B는 크기는 MB 사인 M하고 매그네틱 모먼트하고 B 필드가 이루는 사이각이 세타니까 M 크로스 B의 M 크로스 B 이렇게 써주면 이제 MB 사인 세타 방향은 X 햇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저기 토크를 자기 쌍극자가 자기장에 놓였을 때 받는 토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두 전하 두 개의 서로 다른 크기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전하가 만드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때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외부 자기장을 쭉 걸어주면 얘가 힘을 받는다고 했죠. 토크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토크가 P 크로스 E가 되듯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자기장에 놓여 있으면 토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자기장이 토크를 받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B 필드로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돼요. B 필드 쪽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 M이 B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페러매그넷, 그래서 상자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자의 개념에서는 원자로 이루어진 원자나 분자는 이제 우리가 그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자라고 하는 게 전자는 스핀도 가지고 있고 궤도각 운동도 하고 그런데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핀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도 그게 이러한 도선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전자가 이렇게 짝수개가 있으면 한 놈은 스핀업, 한 놈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놈은 왼쪽으로 돌고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한 전자 하나가 오른쪽으로 돌면 다른 놈은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효과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전자가 홀수개가 되면 페어가 없이 그러니까 짝꿍이 하나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매그네틱에서 그 홀수개인 전자는 최종적으로 홀로 남은 전자가 이러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만들게 되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정렬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자성체의 그 원자 수준에서 상자성체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 4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외부 전기장이 쭉 걸어지면 이제 토크를 받는다고 해요. 토크는 P 크로스 E가 되니까
얘가 이놈도 다이폴 모먼트도 전기장 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이폴 모멘트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외력이 필요해서 전기장으로부터 뭐 세타만큼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외력이 필요한데 그때 외력이 한 일은 보통 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토크가 한 일이고 그 토크가 n의 d 세타 프라임 내가 처음에 그 토크의 위치 이 다이폴 모멘트의 위치를 세타지로 세타 뭐 요 점선 오른쪽에 있는 점선을 제가 세타지로라고 뭐 초기 조건을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긴 놈을 세타지로에서부터 세타까지 이렇게 적분을 시켜주면 그 놈은 이제 P2 아, 코사인 세타0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걸 이제 세타에서의 포텐셜과 세타0에서의 포텐셜의 차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초기 조건이 2분의 파일 때는 세타0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하고 전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섰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그 기준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에서부터 세타까지 그 외력의 한일을 계산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P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놈이 이 시스템의 개입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외부 전기장에 놓여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적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P.E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장이 있을 때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전기장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하고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그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개념으로 다이폴 모멘트는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나 그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비균일할 때는 이 힘의 평형이 깨져가지고 전기장이 균일할 때는 왼쪽에 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나 오른쪽 플러스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왼쪽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토크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쪽에 전기장이 비균질해요. 한쪽이 좀 더 자기장이 세고 다른 쪽이 좀 약하게 되면 센 쪽에 있는 전기력이 더 큰 힘을 받겠죠. 이때는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R자 힘도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이폴 모멘트가 받는 힘은 Q의 E 플러스 마이너스 Q의 E 마이너스가 돼서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가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힘이 이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왼쪽으로 R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전기장이 비균질 전기장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델타 I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I는 이 개념 스칼라의 개념하고는 어떤 t라고 하는 함수를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했을 때 요 놈은 우리가 dl gradient 어떤 펑션 이렇게 주어지듯이 델타 I도 어떤 그 벡터 함수를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한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E는 이 지금 dl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다이폴 모멘트의 두 그 전하 사이의 거리 그게 이제 dl의 역할을 해주고 d gradient electric field 요게 이제 델타 E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4장을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비균질 전기장에서의 R자 힘을 계산해주면 힘 F는 Q times 델타 E가 되고 델타 E는 D 둘 사이의 distance
변이 d dot gradient E라고 했고 q times d 전하량 곱하기 둘 사이의 displacement를 곱해주면 QD가 이게 electric dipole moment의 정의라고 했죠. P는 Q times D가 되니까 그때 작용하는 힘은 P dot gradient E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두 벡터의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이게 프로덕트 룰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P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컨스탄트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컬리스하면 다이폴 모멘트가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레이디언트를 취해도 0이고 컬을 취해도 0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컬리스하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회전하는 필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필드가 요 상황에서는 컬 E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P dot gradient E는 요 전기 P dot electric field를 해서 그걸 그레디언트를 취한 놈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제 같게 됩니다. magnetic field도 지금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균일하지가 않고 비균일 자기장이 어느 한쪽이 좀 더 세요. 이쪽이 왼쪽이 좀 더 강하다거나 균일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일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고 그때 다이폴 모멘트가 비균일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근데 다이폴 모멘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도선고리가 다이폴 모멘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비균일 자기장에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요 도선을 보면 이제 도선이 위쪽 그게 있고 반지름이 R인 도선에서 요 지점이 이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나가고 왼쪽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져서 나가는 그 그림을 이제 단면을 그린 건데 지금 요 지점에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전류가 마이너스 x로 들어가는 방향 평면은 지금 이게 y 방향 x축 그러니까는 오른쪽이 y 방향 그다음에 그 위쪽이 z 방향이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는 전류가 마이너스 x 햇 방향으로 들어가고 자기장은 플러스 y 성분하고 플러스 z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도선이 받는 힘은 I의 L 크로스 B 그러니까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x 햇 크로스 y를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z 햇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햇 크로스 z 햇을 해주면 그게 플러스 y 햇 그래서 힘은 z축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y지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쪽 지점에서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플러스 ix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것도 계산해주면 이렇게 이 대칭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힘이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선을 놓으면 얘가 알짜 힘이 비균질한 자기장에서 이렇게 솔레노이드 근처에 도선 그 고리를 놓으면 얘가 힘이 전체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그 알짜 힘이 작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는 지금 얘하고 똑같이 비균질한 자기장 속에 다이폴 모멘트가 놓여 있으면 그때 다이폴 모멘트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이폴 모멘트가 받는 힘은 m dot gradient magnetic field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필드 자체가 컬리스하게 되면 컬 B가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얘는 F는 뭐 m dot B의 gradient 얘처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장이 원자 궤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수소 원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심에 뭐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류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는 보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의 전하량 그게 이제 전류잖아요. 단위 시간이 뭐냐면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주기가 될 테고 그때 주기 t는 v분의 2πr이 돼서 요게 이제 전류입니다. 전류를 전자의 속력과 이 공전하는 반지름 이거 이제 공전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자전을 할 때도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지만 얘가 공전을 하는 경우에도 매그네틱 모먼트 전류 도선에 이제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매그네틱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궤도 쌍극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영어로는 오비탈 다이폴 모멘트 이렇게 주어지고 그때 이제 그 오비탈 다이폴 모멘트는 전류 요 도선고리에 흐르는 전류 이게 도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류 곱하기 이 도선의 단면적 이게 사실 도선은 아니지만 전자가 그런 식으로 공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m은 ia가 되고 이 단면적은 i는 이미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2v라는 걸 구했고 이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방향은 위쪽 방향은 항상 단면은 이제 위쪽 z축 방향으로 돼서 이 매그네틱 모멘트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EVR의 ZL 그래서 다이폴 오비탈 다이폴 모멘트는 방향이 마이너스 Z 방향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전에 의해서 전자의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이폴은 이렇게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공전을 하게 되는데 전자가 핵 주변으로 공전을 하는 거는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전기력입니다. 이 핵 플러스 2가 중심에 있고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라지 r 제곱분의 2제곱 이게 전기력이죠. 전기력의 크기가 구심력 mr분의 v 제곱 해서 이제 이러한 속력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외부의 자기장을 쭉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v의 속도로 움직이던 전자가 외부 자기장을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력을 또 받겠죠. 자기력의 방향은 F는 Q V 크로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의 V 크로스 B가 돼서 자기력의 방향은 요 회전의 중심 방향이 돼가지고 구심력의 역할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가 다시 해서 지금 자기장을 새로 이제 걸어줬을 때는 전기력 원래 존재했던 전기력 이외에 자기력이 더해져서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기력 더하기 자기력 크기가 EVB가 되고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구심력은 M 전자의 질량 mr분의 v 제곱인데 이때는 자기장이 없을 때 하고 자기장이 없을 때의 속력을 v 자기장이 들어와서 이 자기력이 더해지면서 전자가 이제 속력이 조금 이 경우에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속력을 v 바라고 할게요. 이때 v 바 속력이 증가한 거는 자기장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속력을 증가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직접적으로 그 전자의 속력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자기장이 사실 없던 놈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로 새로운 전기장이 또 유도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1학년 때도 배웠고 7장에서 이제 또 한번 배울 텐데 그때 이제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된 전기장이 전하를 조금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 가속된 전자가 V 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에 의해서 속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랬을 때 EV 바 B는 M 이 R분의 V 바의 제곱 빼기 요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은 그 전에 가속되기 전에
그 속력하고 그 구심력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빼기 mr분의 v 제곱으로 제가 바꿨고 요 놈을 정리해주면 r분의 m2의 v바 플러스 2 곱하기 v바 마이너스 v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바 마이너스 v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을 델타 v라고 하면 요 놈을 이제 나머지 요 놈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내줬어요. 그럼 얘는 m2의 v바 플러스 v분의 2v바 b의 반지름 공전 반지름 r이 되고 요 놈을 제가 이제 v바로 이제 나눠지면 양변을 즉 분모 분자를 나눠지면 m2의 1 플러스 v 오버 v바분의 2br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근데 이제 지금 요 델타 V가 무지무지 작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바하고 V가 거의 그 속력의 차이가 없으면 델타 V가 무지무지 작은 거고, 그때는 V 오버 V바가 1이 되니까 근사적으로는 얘는 델타 V는 EM2분의 EBR이 됩니다. 이렇게 델타 V가 무지무지 작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델타 V가 조금 약간의 속력의 변화가 생겼고 그 속력의 변화가 매그네틱 모멘트의 변화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2 델타 V의 R의 G 해시 되고 요놈 대입해주면 델타 V를 대입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4M 2분의 2제곱 R제곱 B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변화가 되는데 그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량이 필드를 걸어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 경우 이제 자기장이 걸린 그 여분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요. 이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이어 매그네티즘 효과, 반자성 효과다. 아까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면 그게 상자성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그 반자성 효과를 띠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가 이제 원자 레벨에서 퀀텀 미케니스 원자 레벨에서 반자성 효과라고 하는 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반자성 효과다라는 거를 이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자성 효과는 상자성이 없는 원자에서만 관찰이 되고 상자성이라는 거는 전자가 홀수개가 존재할 때 상자성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자가 짝수개가만 있으면 그런 상자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자성 효과가 없는 짝수개인 원자에서만 그 효과가 이제 약하게 관찰이 된다. 이제 그런 이론적인 그런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매그네타이제이션 자화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